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 정년퇴임 기념 강연 2차를 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여러분들 참석하신 분들이 우리 코로나 때문에 다 오지는 못했지만 우리 계명대학교 간호대학 학생회 임원들, 계명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님, 또 조교선생님, 교직원 선생님,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저의 석박사 지도학생 여러분, 이런 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제가 간호사 멋지게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올 8월 31일 정년퇴임인데 이번 학기에도 굉장히 수업이 많고 또 실습 지도도 하고 그리고 석박사 과정 논문 지금 석사 2편, 박사 1편을 지도해서 마무리하고 있고 또 연구계획서도 4편이나 쓰고 있고 제가 또 프로젝트도 하는 게 있고 이렇게 이래서 마지막 학기가 너무 정신없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지만 저에게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은 제가 지금까지 간호학을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각각 그 맞는 분들에게 저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고 싶어서 이렇게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연은 우리 대학에서 일하고 계시는 조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실습 조교 선생님들의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서라는 기념 강연을 1차로 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정말 사랑스러운 나의 계명대학교 간호대 학생들을 위해서, 학부 학생들을 위해서 간호사 멋지게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고민을 했어요.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먼저는 이제 4가지 더미로 나눠 봤을 때 먼저는 이제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제가 살아온 삶 중에서 멋지게 산 부분이 있는지 이렇게 한번 제가 되돌아봤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44년 6개월간의 간호사로서의 근무와 간호학자로서 교육자로서 근무하면서 나의 모든 공부한 내용과 후배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내용을 집대성해서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것이 간호교육, 간호사의 삶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라는 이야기를 조금 나누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우리 간호사들은 정말 어떤 때 행복했다고 생각하는지 간호사로서 행복했던 경험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조금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고요. 그래서 앞에 저의 삶과 제가 만든 모델과 또 간호사들이 이야기하는 간호사로서의 행복한 경험, 행복했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호사 멋지게 삽시다 라는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저의 살아온 삶을 보시면은요, 1974년에 동산간호전문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호학을 만났죠. 74년에 학생으로서 간호학을 만나게 되었고 1977년 2월 동산간호전문대학 현재 우리 계명대학교 간호대학의 전신입니다. 동산간호전문대학을 졸업했고요. 그 다음에 1985년 2월 연세대학교에서 간호학 석사를 하고 1989년 8월 연세대학교에서 간호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로서, 간호학자로서, 간호교육자로서 저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데 필요한 토대, 토양이 되는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학생 때에는 동산간호전문대학을 다니는 학생 때에는 학생이 40명이었어요. 한 학년에. 그리고 3년제였기 때문에 다 합해서 120명밖에 되지 않았죠. 그렇지만 그 120명의 학생이 1200명의 학생만큼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학교 생활을 이끌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진은 가관식, 제43회 가관식 이렇게 되어 있죠. 저희들이 43회 졸업생이에요. 그래서 가관식 하는데 이제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발표제, 문화
문화예술 발표제를 했는데요. 그 40명, 한 학년 40명 학생들이 그렇게 다양한 행사를 했을까요? 지금 생각해도 참 대단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그 학생들이 모여서 연극반들입니다. 연극반. 그 다음에 여기 또 합창반들이 있고요. 또 무용반들이 있고 중창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이 활동을 하면서 연극반에서 연극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연극을 할 때 그 연극 제목이 교수회의였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데 제가 학장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무슨 끼가 있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학장역을 하고 교수역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내가 간호교육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그 기초를 닦고 난 다음 제가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6개월간 간호사 생활을 하고 이제 간호교육을 하러 계명대학교 간호대학에 그때는 동산간호전문대학이죠. 동산간호전문대학에 조교로 들어와서 교수가 되어서 쭉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977년에서 1990년까지 동산간호전문대학 교수를 13년 했고요. 1990년에 동산간호전문대학이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로 성격을 하고 또 1994년에 계명대학교 간호대학으로 승격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1990년부터 이제 올해 8월 31일까지 계명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를 31.5년 그래서 44년 6개월이라는 긴 세월을 간호교육에 몸담게 되었고 그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정말 저를 기쁘게 한 일들 슬프게 한 일도 있었지만 정말 기쁘게 한 일들 제게 보람 있었던 일들을 많이 하면서 교육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이제 저에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참 학생들을 어렵게 하는 교수였어요. 굉장히 숙제도 많이 내주고 공부도 굉장히 많이 시키고 이런 교수였고 약간 악명이 높은 그런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론 수업을 늘 해 왔었고 그리고 제가 임상 실습 교육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이 매스컴에 등장했던 대구 동산병원에서 저희들 학생들이 실습을 주로 했었는데요. 그때 41병동, 외과 메인 병동이었어요. 41병동에서 실습 지도를 쭉 하다가 그 다음에 성서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서 병동이 121병동, 외과 메인 병동입니다. 그래서 그 병동에서 제가 쭉 실습 지도를 했었는데요. 이 사진은 지난주에 제가 이제 데이 마지막 실습 지도를 나가서 121병동에 수간호 선생님, 차지 선생님, 그리고 이제 프리셉트 선생님하고 그때 실습 나간 학생들하고 이제 내가 실습 지도도 마지막이구나 하고 같이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교육을 할 때 저는 학부생 대상과 이제 대학원생 대상의 교육으로 나눠본다면 교육을 할 때 학부생 대상 교육에서는 제가 참 다양한 과목을 교육을 했습니다. 제가 주 교과목은 성인간호학이고 간호연구고 건강사정이지만 오랫동안 이제 교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새로운 교과목이 생길 때 제가 미생물학도 하고요. 여러 가지 과목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과목이 생기면 새로운 교과목을 개척해서 하다가 또 다음 교수 요원이 들어오면 그 과목을 또 물려주고 이런 형태로 이제 많은 과목들을 제가 개발해서 또 많은 과목들을 제가 준비해서 교육을 했고요. 사실 그래서 제가 약간 박학다식한 면이 있어요. 많은 교과목들을 준비해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교육을 하면서도 저는 교육의 컨텐츠를 항상 최신지견 중심으로 늘 의학과 간호학이 얼마나 많이 바뀝니까? 그래서 항상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교육하기 위해서 늘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남편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40년 이상, 30년 이상 교수를 했는데 왜 해마다 뭘 강의 준비한다고 그렇게 고생을 하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만큼 우리 학문 분야는 바뀌는 것도 많고 빠르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새롭게 준비를 한다라고 이제 했고 늘 새로운 강의 자료를 가지고 강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강의 자료를 준비할 때는 언제나 실무 현장 중심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죠. 그래서 제가 외과 파트 강의를 많이 수술 환자 간호를 강의하면 꼭 외과 파트 수간호 선생님이나 차지 선생님한테 지금 바뀐 게 뭐가 없느냐, 약은 어떻게 되느냐, 스킬은 바뀐 게 뭐가 없느냐 꼭 그 해에 확인을 하고 강의 자료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케이스 베이스드로 하고 그리고 EBP, Evidence Based Practice가 되도록 연구 결과를 잘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해주고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후반부에는 학생들이 강의 지금 현재 내가 어느 부분을 전체 강의 중에 어느 부분을 듣고 있는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컨셉 맵을 이제 많이 좀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호연구의 컨셉 맵, 이 과정도, 그다음에 성인간호의 컨셉 맵, 컨셉 트리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언제나 내가 이 수업 중에 어느 지점에 있다라는 걸 알면서 같이 이해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컨텐츠뿐만 아니고 교육의 메소돌로지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요. 제가 거의 액티브 러닝의 전도사 정도는 됩니다. 액티브 러닝은 학습자 주도형 학습이죠. 학습자 주도형, 학습자 참여형, 능동적 학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액션 러닝, 간호연구에서는 액션 러닝을 적용하고 성인간호에서는 PBL을 적용하고 또 성인간호에서 TBL, 팀 베이스드 러닝 하고요. 플립드 러닝 많이 하죠. 미리 동영상 통해서 공부하고 와서 강의실에서는 디스커션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하브루타, 제가 121병동 실습 지도 컨퍼런스에서는 하브루타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클래스, 우리가 R&BSN 과정이 있어서 아주 초창기부터 원격 수업, 온라인 클래스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블렌디드 러닝. 우리 대학이 코로나를 맞아서 굉장히 뭐 힘들어 했지만 다른 교수님들보다, 다른 대학의 교수님들보다 조금 더 준비가 됐던 것은 이런 R&BSN 과정을 블렌디드 러닝 형태로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노하우가 상당히 도움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액션 러닝은 학생들이 학습자 주도형으로 하는 수업으로 굉장히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아직 그렇게 많이 준비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 액티브 러닝을 따라오기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제가 굽히지 않고 이 액티브 러닝을 많이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형 강의에서도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있지만 이렇게 다 6명씩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강의를 듣다가 바로 팀 디스커션을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또 요 수업은 학생들이 하브루타로 서로 동료를 가르치는 시간에 이렇게 이 학생이 자기 수업 동료에게 가르칠 자료를 만들어 갖고 온 거예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이제 좀 즐겁게 수업 시간이지만 즐겁게 이렇게 액티브 러닝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방법론들을 적용하고 이제 또 효과를 본 부분도 있고 학생들이 어려워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액티브 러닝은 우리 대학 교육에서 가야 할 방향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임상 실습 교육에 여러 가지 관심을 많이 쏟았습니다. 저는 탑 클래스 클리니컬 너싱 프랙티스 인 코리아 계명대학교의 실습 교육이 한국의 임상 실습 교육에 있어서는 정말 탑 클래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도 우리가 얼마나 수준 높은 임상 실습 교육을 받고 있는지를 느꼈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빅5 병원이나 이런 취업하면 참 학생들이 실습을 잘 받아서 현장 적응력이 굉장히 좋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스, knowledge와 attitude와 스킬을 통합한 임상 실습 교육이 되도록 저희 대학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patient rounding, 그냥 뭐라 그럴까, 실습 지도가 표면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환자 앞에 가서 교수자와 학생들이 같이 페이션트 라운딩을 하면서 임상 실습 지도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프리셉터십을 확립을 했습니다. 사실 임상 실습 교육은
학교에서 나가는 교수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임상에 있는 임상 간호사가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임상 현장에 있는 간호사, 클리니컬 널스들을 프리셉터로, 즉 교육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을 시키고 그분들이 학생 실습 지도의 일부를 맡도록 이렇게 하는 프리셉터십을 확립했고, 이런 프리셉터십을 통해서 RCN, 임상 실습, 입문 실습이나 CCNP, 통합간호 실습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임상실습 교육을 제가 실제 맡아서도 하고 또 전반적으로 이러한 임상실습 교육의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좋은 제도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교육 파트에서 이제 대학원생 교육은요. 제가 대학원생 교육은 간호연구방법론, 양적연구방법론, 정량간호연구, 통증간호연구, 간호교육론, 건강증진론, 그리고 이제 상급 건강사정 이런 과목까지 이제 많은 과목을 공부를 해서 가르쳤었고, 특히 우리 대학에 종양 전문 간호사 과정이 생겨가지고 지금도 활발하게 많은 학생들이 들어와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과정장을 역임하면서 이 종양 전문 간호사 과정이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저의 석박사 지도 학생들을 보면 박사 1호에 그 수성대학교에 있는 양혜주 교수님을 비롯해서 32명의 박사를 배출했고요. 박사 수료생도 있고 또 석사를 50여 명 배출했습니다. 이분들을 제가 지도를 하면서 제가 한 명 한 명의 학생을 가리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이 모여서 시너지를 내면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지도교수가 박사의 상급자를 가르쳐 놓으면 박사가 또 석사 학생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주 1회 박석공, 박박공을 운영했습니다. 박석공은 박정숙 교수 석사 공부방이고요. 박박공은 박정숙 교수 박사 공부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정보도 나누고 서로 도와주고 제가 조금 앞에서 끌어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카톡을 보낸 걸 제가 이렇게 이제 졸업한, 여기 박박공을 통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졸업한 사람이 이제 이렇게 했어요. 박박석공 선생님들, 크림 전쟁의 부상 병사들에겐 나이팅게일이 있었고, 선생님들에겐 등불 같은 교수님이 계십니다. 긴 턴을 갔지만 교수님 지도에 성실히 따르시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기 후배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톡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이 보고 즐겁게 웃은 적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서로 같이 이 석박사 과정 들어온 귀한 학생들 중간에 탈락하지 않고 논문 잘 쓸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저도 노력을 했고 또 학생들도 잘 따라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연구 파트는 제가 이제 이 파트를 어떻게 나눠서 말씀드리고 있냐면, 교수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포션이 교육과 연구와 봉사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교육 파트에서 제가 학부 이론 수업, 임상실습, 대학원 수업, 대학원 배출, 대학원생 배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의 연구 부분입니다. 제가 살아온 삶에서 연구 부분은 저서 30여 권, 연구 논문 300여 편 이상, 대한간호 학술상도 수상했고요. 성인간호학회, 기본간호학회 우수 논문상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교내외 프로젝트는 45건 정도 했고요. 현재는 코비드와 관련해서, 코로나와 관련해서 간호인력 관리 방안, 또 코로나19 감염병 중증 환자 전담간호사 양성 지원 사업의 모니터링 사업,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사업이나 국립중앙의료원 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곧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리더십과 관련해서는요, 제가 맡아진 시기에 뭔가 지도력을 발휘해서 변화해야 되고 하는 이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행정가로서의 역할은 참 중요한 시기에 동산간호전문대학의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를 거쳐서 계명대학교 간호대학으로 승격하는 그 중요한 시기에 현장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교육행정가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한테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은 동산간호전문대학이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가 되는 데는 여기 계시는 전산초 박사님이라는 아주 걸출한 인물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연세대학교를 은퇴하시고 계실 때 저희들이 우리 대학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분을 모시고 와서 이분이 저희 대학을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서 계명대학교로 승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때 제가 보필을 하면서 도와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가 됐을 때 학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94년부터 6년간 간호대학장, 간호과학연구소장을 역임하고 연구년을 갔다 와서 2003년에서 2005년 계명대학교 간호대학장을 다시 역임하고 간호과학연구소장, 목회간호센터장들을 역임하면서 우리 대학의 체제가 잡힐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의 한 현상이 임상행정가로서의 역할입니다. 2007년에서 2009년까지 2년간 제가 동산의료원 간호처장 역할을 했습니다. 간호처장이라 함은 의료원장 산하에 의과대학장, 간호대학장, 병원장, 간호처장, 기획처장 이렇게 같은 급으로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 병원의 간호부서의 격을 높인 그런 시점이었고 제가 그때 이제 병원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시스템 정비를 하면서 간호부에서 저에게 굉장히 소중한 경험을 주는 기회를 가졌고 또 여러 선생님들이 또 이제 함께 지도자로 자랄 수 있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호계 지도자로서의 저의 역할은 제가 대한종양간호학회장을 역임했고요. 한국간호과학회 제2칸 출판위원장, 또 방문건강관리학회, 또 그다음 기타 여러 가지 학회에서 이사를 역임했고요. 그리고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2주기 간호학과 인증평가 기준개발위원장을 맡으면서 여러 가지 인증평가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제가 이제 교육과 연구와 리더십과 그다음에 봉사 영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교내 봉사로는 이제 여러 파트에서 봉사를 했고 특히 제가 계명대학교에 5천만 원, 동산의료원에 5천만 원 기부를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아는 사람이 이렇게 보내줬는데요. 최근에 동산병원에 여기 슈가라는 BTS 멤버가 이렇게 기부를 했어요. 그래서 기부를 했는 사진을 그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렸는데 그 위에 제 이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BTS하고 PJS가 이렇게 나란히 있네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또 에피소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간호계 봉사로서 이제 강연도 하고 인증평가 전문가로서 워크숍도 하고 또 인증평가 자문도 하고 그렇게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및 국가봉사로서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대구시장 표창을 받았고 제1기 저출산 고령사회위원으로 국가위원으로 제가 또 활동을 했었고요. 현재 국가암관리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자문활동 또 필요할 때 이제 위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으로는 제가 44년간 간호직에 머물면서 간호학을 하면서 간호란 이런 거야. 간호교육은 이렇게 해야 돼. 간호사는 이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구나 라는 것을 한번 특강을 하기 위해서도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간호교육, 간호사의 삶 모델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Nursing Education, Life of Nurse 모델. 그래서 약자를 따서 네론 모델, NLENON, 네론 모델 이렇게 이름 붙였는데요. 뒤에 그림에서 보시겠지만 안에 있는 핑크색 두 층은 간호를 개념화했습니다. 그다음에 그걸 둘러싸고 있는 퍼플, 보라색 층은 간호교육. 그러한 간호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간호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층, 블루 레이어, 푸른 층은 그러면 그렇게 간호교육을 받은 간호사는 일생을 어떻게 사는가, Life of Nurse를 이제 개념화해서 제가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보시면 이렇게 핑크 두 층은 간호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이고요. 이러한 간호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보라색은 간호교육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는 부분이고요. 그럼 이렇게 간호 교육을 받아서 간호사를 하고 있는 간호사의 삶은 어떤가라는 것을 블루 레이어의 블루 층에 담았습니다. 먼저 간호 부분을 한번 보시면은요. 간호는 제가 여러분들도 많이 들은 얘기죠. 간호는 인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건강 회복, 건강 유지, 평화로운 죽음을 위해서 대상자가 하이 레벨 웰리스에 도달하도록 도와주는 전문직이잖아요. 그래서 간호는 인간, 휴먼의 헬스하고 디지즈의 연속선상, 트레젝토리, 이 연속선상에서 간호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고요. 건강인들은 간호와 관련해서 헬스 프로모션, 디지즈 프리벤션을 우리가 담당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건강 문제가 조금씩 생기면 스크리닝, 선별검사, 확진, 다이그노시스하고 트리트먼트를 하고, 이러한 치료의 부분에도 우리 간호가 기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과정 중에 너싱 어세스먼트, 간호 사전, 너싱 인터벤션, 간호 중재, 간호의 독자적인 부분도 같이 가져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대상자는 회복이 되게 되면 팔로우업, 추후 관리, 서바이버십, 생존자 관리에 들어가게 돼서 이분들이 완전히 회복되면 다시 이제 이렇게 건강인으로 가게 되면 헬스 프로모션을 하게 되는, 이렇게 다시 건강인으로 가게 돼서 헬스 프로모션부터 진행이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트리트먼트를 하고 간호중재를 했지만 대상자의 건강 상태가 좋아지지 않았을 때는 palliative end of life care, 그러니까 간호의 중요한 그 한 토픽 중에 하나가 peaceful dying, 평화로운 임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또 간호의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palliative care로 가게 된다라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peaceful dying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요 Human Health Disease Trajectory에서 일어나는 간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항상 잊지 말고 같이 가야 되는 것이 Psychosocial Support, 심리적인, 사회적인 지지를 꼭 같이 해줘야 되고, 저는 여기 별표 해놨어요. 중요한 것은 헬스 에듀케이션. 간호사는 굉장히 중요한 헬스 에듀케이터로서 환자가 알아듣기 쉽도록 환자가 가지고 있는 건강 문해력 정도를 파악해서 헬스 에듀케이션을 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간호의 한 부분이고 강화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헬스 에듀케이션이 각각의 시기별로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이것이 이제 간호의 본질적인 부분이라면 이것만으로는 간호가 완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지금은 환자 경험 굉장히 중요시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간호의 본질적인 부분 더하기 이것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세라퓨틱 밀류, 치료적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여기 또 치료적 환경에 동그라미를 별 하나 달아요. 카리타스. 이 모든 것에 사랑의 마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safety surrounding, 환자를 둘러싼 안전한 환경. 클라이언트의 셀프 케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걸 간호사가 다 해준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셀프 케어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 다음에 respect for inherent human dignity, 카리타스와 연결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인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 인간 개개인이 갖고 있는 아주 존엄성을 우리가 respect, 존경할 때 인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딱 그 개인뿐만 아니라 family, friend, community까지 다 관여시키는 이런 것이 치료적인 환경으로 조성을 잘 해주는 것도 간호의 일부다. 넓게 생각하는 간호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내려봤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간호를 하는 데 있어서 이 퍼플 레이어의 간호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를 봤을 때는 제가 많이 주장했던 간호 교육은 액티브 러닝을 통해서, 또 제가 인증평가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프로그램 아웃컴, 각 교육기관에서 제시한 프로그램 아웃컴을 잘 성취해서 결국은 우리 대학을 졸업한 간호사는 competency, 역량을 잘 갖춘 간호사야 되는데, 어떤 역량이냐 봤을 때 우리가 CAS, knowledge, attitude, 그 다음에 skill을 저는 H로 표현을 했습니다. knowledge, head, 그 다음에 attitude, heart, 그 다음에
스킬 핸드를 H로 세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4H 널스라는 표현을 많이 했는데 거기 3H가 교육에서 이제 다 들어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핑크 레이에 들어가는 이런 간호를 잘 할 수 있는 간호사를 키우기 위해서는 일단 스마트 헤드, 지식을 잘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해야 되는데, pattern of knowing, 우선 제가 이 그 학자 바바라 학자의 뒤편에 나오는 그 학자의 이론에서 제가 이 지식의 pattern of knowing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empirical knowledge, 그 다음에 empirical knowledge, ethical knowledge, personal knowledge, aesthetic knowledge, 이 부분들을 이제 뒤쪽에서 잠깐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type of knowledge, 지식의 종류도 교양, 그 다음에 간호학 지식, 그 다음에 간호학 지식도 심플 knowledge에서 우리가 늘 자주 강조하는 critical thinking 할 수 있는 지식, problem solving 할 수 있는 지식,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 줘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간호사에 있어서 warm heart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attitude. 물론 간호사의 태도는 간호교육에서 다 개발되기는 어렵습니다. 가정교육을 통해서 이미 어느 정도 갖춘 채로 와야 되지만, 그것을 간호교육에서 어떻게 더 강화시킬 것인가 하는 게 간호교육의 숙제가 되겠죠. 그래서 attitude를 잘 습득시키고, attitude를 internalize 시키고, ethical decision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환자 옹호자 역할. 그래서 여기서도 앞에 우리가 테라퓨틱 밀류에서 간호에서 필요로 하는 카리타스나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감, 이런 것들을 키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웜 하트 중에 하나가 great tenderness, 정말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마음,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 인간을 존중하는 마음, tenderness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육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 녹여서 교육할 것인가, 간호교육자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 이제 핸드, 스킬풀 핸드 부분, 이게 스킬입니다. 그래서 스킬은 실습이나 스킬 마스터링, 클리니컬 임상실습에서 마스터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너싱 스킬에 있어서 조금 우리 간호교육에서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스킬 크리에이션, 기술 창조, 이런 부분은 저는 아직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학이 좀 더 적극적으로 발전돼야 되고, 논문도 좀 적극적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뭔가 새로운 스킬을 개발하고 새로운 스킬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현장 간호가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스킬을 개발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로 제가 여기 약손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우리 한국 전통적인 엄마 손은 약손 하는 이 약손, 간호사의 터치가 얼마나 스킬풀하게 환자를 컴포트, 편안하게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스킬을 개발하고 연구도 하고 해야 될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간호교육에서는 헤드, 하트, 핸드를 잘 트레이닝하는 교육을 시키는데, 그것이 액티브 러닝을,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하는 액티브 러닝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배출한 간호사가 충분한 역량을 갖춘 컴페턴트한 간호사가 키워질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이 저의 너싱 에듀케이션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헤드, 하트, 핸드는 궁극적으로는 교육학의 카스 이론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knowledge, attitude, skill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pattern of knowing은 아까 제가 이름이 생각 안 나요. 바바라 카포, 그죠? 바바라 카포의 이 이론을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이론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이 지식을 그 scientific한 부분의 empirical knowledge나 그 다음에 aesthetic knowledge, ethical knowledge까지는 우리가 잘 들었던 이야기지만 personal knowledge나 aesthetic knowledge는 잘 우리가 적용하기 어렵지만, 굉장히 이 이론을 공부하면 퍼스널 knowledge도, 그 퍼스널 knowledge까지 가는 엑스퍼트 간호사가 있으면 진짜 좋은 거잖아요. 그 엑스퍼트 간호사의 퍼스널 knowledge를 교육에 어떻게 녹여넣으면 좋겠는지, 에스테틱, 심미적인 미적인 부분까지 우리 간호가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이런 부분에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론을 참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간호 교육을 받아서 배출된 간호사로서 전문직 역할을 하면서 개인으로서 자기의 삶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간호사의 삶,
life of nurse, 간호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개념화했을 때 저는 이 happy nurse, 행복한 간호사, 간호사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스스로 셀프 케어하고 happy ability, 제가 행복력이라고 개념화했는데 행복할 수 있는 능력, 행복력. 똑같은 조건인데 행복한 간호사가 있고 똑같은 조건인데 행복하지 않은 간호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하지 한 간호사는 행복력이 큰 거죠. 해피 어빌리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될 거고, 문화라든지 그다음에 즐기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행복한 간호사가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workplace atmosphere. 이 간호사가 일하는 이 환경 부분에서 굉장히 우리가 수년 전 지금은 조금씩 이제 개선이 되고 있지만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됐죠. 태움으로 인한 간호사의 자살, 이런 부분 너무 심각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간호사가 일하는 현장을 간호사들이 같이 바꾸어 나가는 이런 것이 일어나야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간호사의 삶에서 중요하게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nurse care each others. 우리 간호사가 서로 도와주고 서로 사랑하고 환자도 사랑하는데 우리 간호사를 왜 사랑을 못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가족도 사랑하고 내가 환자도 사랑하면서 간호를 하는데 나랑 같이 일하는 동료 간호사를 왜 사랑하지 못하겠어요? 정말 사랑하면서 nurse care each other 하고 collaboration, consideration, leadership 이런 우리의 일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expansion of happiness to others,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확장시키는 것. 그래서 이것은 이제 justice, 정의, 그 다음에 equality, 평등 이런 개념까지 확장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expansion of happiness to environment and the future. 행복을 우리 당세대에만 끝나게 다 쓰고 다 고갈시키면 안 되죠. 그래서 환경 보존이나 미래 세대까지 생각하는 행복의 확장까지 생각하는 것이 간호사의 삶이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sustainability, 지속 가능한 발전, 지속 가능성, dedication, 뭔가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지구의 미래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는 삶까지 포함되는 것이 간호사의 삶이 아닐까라고 제가 개념화를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간호사의 삶에 있어서 제가 이제 4H nurse라고 이제 학생들 강의할 때도 많이 이야기했는데요. 이게 우리 일과 관련해서 직업과 퍼스널 라이프, 개인적인 삶과 관련해서 직업에서 헤드, 하트, 핸드를 정말 트레이닝을 잘 받아서 일하는 현장에서 멋지게 잘하고 자기의 퍼스널 라이프에서 행복한 간호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헤드, 하트, 핸드가 잘 트레이닝 돼서 자기 삶도 행복한 간호사가 된다는 것은 간호사라는 일을 통해서 성취감을 느끼고 간호직을 통해서 성취감을 느끼고, 그리고 우리 간호사라는 직업이 남을 돕는 정직한 직업이잖아요. 남을 돕는. 우리는 월급을 받고 일을 하지만 그 일 자체가 약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인간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직업이에요. 굉장히 귀한 직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떼돈을 버는 직업도 아니잖아요. 정직하게 일하는 직업이에요. 굉장히 정직하게 일하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러면서도 나도 좀 여유롭게 나의 삶도 여유롭게, 나의 삶도 행복하게, 나도 보듬어 주면서. 굉장히 간호사가 스트릭트한 기질이 있는데 자기를 그렇게 스트릭트하게 평가할 게 아니라 조금 자기에게도 편안한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행복과 관련해서는 나만 행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행복의 확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의 행복도 추구하지만 타인의 행복, 나의 행복이 타인의 행복을 침해하는 것은 안 되죠. 나도 행복하고 타인도 행복하는 그 수준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의라고 보여줬습니다. justice, 그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합의된 선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총체적인 행복, 나만 행복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고 내 주변의 환경이 하나도 행복하지 않으면 나의 행복이 정말 의미 있는 행복일까요? 그러한 행복의 확장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어울려서 창조하는 행복이 이제 인간과 환경의 조화, 환경을 보호하고 지구를 사랑하는. 그래서 유엔에서도 SDG라고 그래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가지고 선진국에서 너무 자원을 고갈시키지 말고 탄소의 배출량을 어떻게 다 전 세계적으로 같이 조절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의 행복을 할 때는 너의 행복과 같이 생각해주고 사회에서 같이 사회의 선을, 공동선을 향해서 나아가는 부분, 그리고 환경과 자연까지 같이 생각하는 이런 부분에서 행복의 확장까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제가 간호사로서 또 간호학자로서 또 간호학 교수로서 살아오면서 가졌던 많은 개념들을 엮어서 간호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과 그런 간호를 하기 위해서 간호교육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과 그런 간호교육을 받은 간호사는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본인의 행복과 그 다음에 행복의 확장과 그 다음에 워크플레이스,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의 행복을 같이 다 통합하는 이런 모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제가 여러분들 제 제목이 간호사 멋지게 삽시다잖아요. 그러면 간호사는 언제 행복했는가? 그 행복했던 걸 찾아보면 우리가 조금 더 멋지게 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간호사로서 행복했던 경험, 힘들었던 경험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15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90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질문했어요. 간호사로서 기억에 남는 행복했던 경험은 무엇입니까? 간호사로서 기억에 남는 힘들었던 경험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힘들었던 것은 지금 분석하는 중이라서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는 멋지게 사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래서 간호사로서 기억에 남는 행복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먼저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간호사로서 행복했던 경험은 5가지 측면이 나왔어요. 환자 측면, 동료 측면, 업무 측면, 학문적 성장 측면, 또 가족 측면 이렇게 나왔어요. 먼저 환자 측면에서 간호사로서 행복했던 경험을 보시면 어려운 환자가 호전되고 회복하고 퇴원하는 데서 내가 굉장히 행복한 경험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삶의 줄을 놓고 싶을 때 간호사 선생님들이 옆에서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회복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중환자실 환자였어요. 그래서 본인은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삶의 줄을 놓고 싶었는데 간호사들이 너무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잡아줘서 자기가 살았다는 거죠.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간호사가 얼마나 정말 뿌듯했겠어요. 그래서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은 오 선생님이 저희 항암 치료 과정에서 가족보다 더 살갑게 저를 간호해 주시고 정신무장을 단단하게 해주셨던 게 암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오 간호사는 환자 교육을 엄청나게 시켰어요. 이럴 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정신무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 선생님이 물론 의사도 했지만 나를 24시간 붙어있는 나랑 같이 있는 그 간호사 선생님이 올 때마다 이렇게 가르쳐 줬기 때문에 자기가 암을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행복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환자로부터 인정받았을 때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코로나 병원에서 이제 근무한 간호사인데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인정받았다. 우리 간호사가 내가 인정받았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것은 요양병원 간호사 선생님인데요. 뭐 이렇게 유방에 이렇게 종기 같은 게 났는데 주치의한테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가족한테도 이야기하지 못했는데 간호사한테 살짝이 와서 여기 뭔가 한번 봐달라 그래서 발견해서 유방암을 발견했을 때 환자도 너무 감사하다고 부르고 참 여기 주치의도 멋진 사람이죠. 주치의도 내가 미처 몰랐는데 그리고 발견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해줘서 참 행복한 경험이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케이스는 권 간호사님이 병동에 들어오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맘 놓고 기다리게 됩니다. 어째 배를 누르기도 전에 내가 원하는 걸 알아서 해주는지 이렇게 환자가 간호사의 일을 인정해 줬을 때 굉장히 행복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환자 측면에서는 환자나 보호자와 이제 교감,
했을 때, 그 다음에 평화로운 임종으로 인도하거나 영적 간호를 잘 했을 때 행복했다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경험이 있더라고요. 환자 측면에서 환자의 삶을 바꾼 그런 경험이 자기한테 굉장히 행복한 경험이었다라는 건데, 요거는 이제 우리 정신과에 근무하는 간호사 선생님인데, 바이폴라 여고생 환자가 입원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대요. 근데 이제 간호를 정말 장기 환자니까 정말 이렇게 잘했어요. 그래서 그 환자가 나는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그래서 간호대학 가서 공부를 하고 국가고시도 쳐서 합격했대요. 그래서 앞으로 이 자기를 보고 간호사가 된 이 환자였던 간호사를 잘 이제 앞으로도 서로 이제 키워줄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걸 보고 제가 참 간호사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여기 이건 저도 참 특이한 사례라고 생각했는데 미혼모가 출산을 했으니까 이제 아기를 어디 딴 데 보내주세요라고 얘기했겠죠. 근데 이 간호사 선생님이 이상복 선생님 경동대학교 지금 현재 학장님이신데요. 이 간호사 선생님이 아니 자기가 보기에 미혼모인 산모도 너무 이쁜 사람이고 착하고 그리고 애기도 너무 튼실하고 예쁜데 이 어떻게 버리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래서 이분이 양팔을 긋고 나서신 거예요. 그래서 애기 아빠도 만나고 애기 아빠의 부모도 만나고 그 다음에 이 미혼모의 부모도 만나고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대요.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자기한테 감사 인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런 간호사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환자한테 이런 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구나. 이런 경험으로 인해서 본인이 행복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환자 측면에서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이 행복을 느끼는 부분이 엑스퍼트십이었어요. 굉장히 전문가로서 내가 제너럴리스트 간호사도 하지만 플러스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됐을 때 굉장히 나는 내 업무에서 행복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례를 보시면 나의 예측이 적중됐을 때, 제대로 환자가 파악이 됐을 때, 여러 사람이 놓친 부분을 발견했을 때 행복했어요.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것은 의사도 놓친 부분을 내가 발견해서 그 환자를 구했을 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엑스퍼트십에 대해서 가지고 있어서 자기가 굉장히 도울 수 있어서 행복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것은 이제 의료진조차도 의사나 간호사들이 희망의 끈을 놓았어요. 환자가 너무 심하고 그 상처로 인해서 폐혈증까지 와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 전담 간호사 선생님이 이제 서울 가서 여러 가지 상처 관리를 배워 갖고 왔어요. 한참 오래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수님께 제가 한번 상처를 맡아서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서울에서 배운 다양한 상처 드레싱 방법을 거의 들어보니 이브닝 때도 가고 나이트 때도 가고 막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케어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상처가 아물고 폐혈증에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태어나면서 선생님 덕에 우리 엄마가 살아서 태어날 수 있다. 내가 우리 가족 내 아이들까지 다 키워준 우리 엄마가 이렇게 병 걸려서 정말 손 쓸 수가 없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상처를 관리해줘 갖고 폐혈증에서 벗어나서 살아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랬을 때 자기가 참 행복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동료 측면입니다. 동료 측면에서 행복감을 느낀 경우를 보시면 어려운 환자를 동료들이 같이 시너지를 내어서 살려냈을 때 굉장히 행복했다라는 거고, 동료로부터 인정을 받았을 때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료로부터 인정은 간호사 간의 협동이나 감사나 인정 이런 부분도 있고, 의사로부터 신뢰와 인정받는 것에서 행복감을 느낀 경우도 제법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예를 보니까 수술실 간호사인데 수술실에서 스크랍을 정말 어렵고 긴 수술을 하는데 스크랍 너스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제 스크랍을 했겠죠. 근데 그 수술이 끝나고 나서 이 집도이가 그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다 같이 노력을 했지만 딱 집어서 스크랍 너스 어느 선생님 오늘 손을 잘 맞추어줘서 이 환자가 살아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본인을 인정해 줬대요. 그래서 그때가 가장 자기 행복했던 기억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동료 측면에서는 동료와 업무상 좋은 관계, 동료 간호사들하고 참 업무상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것도 행복을 주는 거죠. 행복감을 주는 거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간호사 선생님은 또 대구동산에서 코로나를 이제 대처한 분인데 정말 행복했던 경험이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와 전우회를 느끼면서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주면서 함께 보낸 시간이 너무 좋았고 행복했습니다. 제가 이거 보고 가슴이 찡했어요. 세상에 그 대구 동산에서 코로나 환자를 간호할 때는 아직 코로나가 뭔지도 잘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그 레벨 D를 잊고 PAPP를 잊고 들어가서 그 힘든 가운데서 잘 알지도 못하는 간호사들이 모여갖고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전우애를 느끼고 서로 부족한 그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라니 제가 이런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정말 간호사 좋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 다음에 동료 의사와 좋은 관계도 행복한 경험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퇴근 후에 친한 동료 관계 업무 이외에도까지 연결되는 인간적으로 근무하는 병동의 간호사 동료 간호사지만 수간호사님이지만 차지선생님이지만 나와서 정말 언니처럼 가족처럼 친구처럼 이렇게 같이 지내는 그 너무 행복한 경험이더라. 여기도 이제 상당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 측면으로 행복했던 경험을 보시면 위기나 대량 재해가 있을 때 이렇게 지하철 사고가 났을 때 정말 대처했던 잘 해내서 구출해냈던 경험이 나의 행복한 경험이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요것도 제법 있더만요. 새로운 업무를 개척해낸 것. 그러니까 센터를 개소한다든지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구조를 개선한다든지 이게 간호직은 아닌데 뭔가 바꿔야 될 때 간호사로서 가서 내가 역할을 하면서 내 모르는 부분 가서 배워갖고 콜라보 하면서 잘 해결해냈을 때 그때 참 행복했다라는 이야기였고요. 성취욕이 많은 친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흥미로운 게 있어요. 제가 여기 넣어놨는데 VIP 병동에 근무하는 수간호쌤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가난 말기예요. 말기라 가지고 병동에서 나가실 수도 없어요. 너무 허약해서. 근데 아들은 상견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상견례를 못 본다고 상심을 하셨지요. 그래서 이수관 선생님이 아들에게 상견례를 병원에 와서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아들이 그 상대편에 이야기를 해서 병원에 VIP실 좋은데 빈대를 하나 잘 마련해서 그분들이 상견례를 하고 물론 그 아버지는 사망하셨지만 정말 그렇게 원하던 아들의 상견례까지 할 수 있었다. 그게 걔한테 굉장히 행복한 경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학문적 성장 측면에서 행복감을 느낀 간호사 선생님들도 있었어요. 대한간협 학술상을 받았다라든지 그 다음에 자기가 준비한 강의 자료나 교육 자료들이 굉장히 환자에게나 또는 의료진에게 잘 활용되고 도움이 된다고 칭찬을 받았을 때라든지 또 근무하면서 석박사 학위 과정을 공부할 때 굉장히 행복했다라는 특히 이제 이분은 제 지도 학생이었는데 박사 논문 쓴다고 늦은 시간까지 동기생들과 같은 고민을 하고 교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을 때 가장 행복했다고 그러셨어요. 다음으로 간호사로서 행복했던 경험에 가족 측면이 나왔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가족 측면에서 행복했던 기억은 딸들이 나오더라고요. 아들 안 나오고요. 남편도 안 나오더라고요. 딸이 나왔는데 딸이 내가 간호사인 것을 자랑스러워한다. 그래서 난 참 행복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중학생 딸이 담임선생님한테 우리 엄마는 간호사인데 이렇게 근무도 하면서 공부도 하시고 너무 훌륭해서 나는 엄마를 제일 존경한다. 이렇게 해서 그 담임선생님이 전화해서 그 존경한다는 엄마랑 한번 통화를 하셨다. 이런 경험이 있어서 자기 굉장히 행복했다라는 것이고요. 또 다른 선생님도 제 딸이 간호사로 일하는 엄마를 너무 존경한다고 말했을 때 가장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 선생님들이 간호사로서 행복했던 경험은 환자 측면에서 환자가 잘 회복됐을 때, 환자로부터 인정을 받았을 때, 환자와 좋은 관계를 가졌을 때, 환자한테 정말 삶의 모델, 삶을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되게 했을 때, 환자 측면. 그 다음에 동료 간호사와의 관계, 동료 의사와의 관계에서 행복을 느끼고, 또 업무 그 자체에서 행복을 느끼고, 또 학문적으로 발전하는 것에서도 행복을 느끼고, 또 가족에서도 행복을 느끼는 이런
5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온 삶, 저의 살아온 삶과 또 제가 이제 44년 동안 근무하면서 만들어낸 모델, 간호의 본질과 관련된 모델 안에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치료적인 환경을 잘 구축하는 것도 간호의 업무이고, 또 그것을 잘 그렇게 간호를 하게 하기 위해서 간호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라는 개념이 있었고, 그렇게 간호 교육을 받은 간호사는 현장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저의 모델도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90명의 간호사들이 간호사로서 행복했던 경험은 어떤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을 제가 다 종합해서 간호사 멋지게 삽시다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멋지게 사는 것은, 저는 개인적인 삶에서는 be happy,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업무적인 삶에서는, 직업적인 영역에서는 be great, 열정적으로 내 일을 잘 해내야 됩니다. be great, 그죠? 그 다음에 공적인 영역, 또 사회적인 영역, 이런 부분에서는 be justice, 우리가 정의롭게, 의롭게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 3가지가 잘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멋지게 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적인 영역에서는 행복을 추구하고, 직업적인 영역에서는 열정을 추구하고, 공적인 영역에서는 정의를 추구하는 삶, 어떨까요? 그래서 사적 영역의 행복 추구를 보시면 해피 라이프, 해피 라이프는 뭐 요즘은 대확행 아니고 소확행이죠. 소확행, 워라벨, 이런 단어들도 다 중요하지만, 저는 본인의 삶에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셀프 컴패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에 대한 사랑, 자기 공감력, 자기에 대한 사랑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앞에서도 우리가 한번 얘기했지만, 행복한 삶에 있어서는 행복 조건과 행복력이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또 조건이 다 똑같더라도 행복 총량을 느끼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력,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감성 필요해요. 여러분이 작은 것에서도 행복을 느끼고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감성을 키우시는 거죠. 이게 행복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것인데도 나는 행복한지도 모르겠다, 그런 삶이 아니고, 소소하게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런 거 소소하게 일하다가도 느끼고, 길 가다가도 느끼고, 너무 좋아.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게 많은데 나이가 들수록 적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삶에서 행복력을 느끼려고, 우리가 행복력을 키우려고 하는, 그래서 소소한 것에서 행복을 느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행복이 그냥 밖에서 보이는 행복이 아니고 meaningful life, 의미 있는 삶에서 행복이 우러나오는 거 중요하겠죠. 그래서 결국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데는 자아가 단단해야 됩니다. 웬만한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자아, 셀프 컴패션과도 관련이 있죠. 나를 내가 사랑하는데 자아가 단단하죠.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내가 나를 사랑합니다. 그렇죠? 단단한 자아.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나의 자아를 둘러싸고 있는 1차 방어선은 나의 가족이에요. 패밀리, 가족입니다. 그 가족의 든든한 보살핌과, 또는 똑같죠. 가족이 나를 든든하게 보살펴주고 나도 가족을 든든하게 받쳐주고, 이 양자가 같이 일어나는 패밀리, 그죠? 제가 그 대학가에서 어떤 어느 대학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대학가에서 학생들의 이렇게 무슨 수기 같은 것에서 나온 거라고 그래요. 보시면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는 그린이 손을 내밀면 불쌍하다고 생각하는데, 나에게 전부를 내준 부모님에게 내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워하고 갚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매일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부모님에게 나는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의 배우의 가정사에 눈물을 흘리는데, 일상적으로 힘든 부모님들을 위해서 내가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친구나 지인들에게 사소한 잘못을 해도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데, 부모님에게는 셀 수 없는 잘못을 해도 용서를 구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족이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가족에게 표현하지 않고 가족에게 감사를 느끼지 않는 일이 많은데, 사실 가족은 나의 단단한 자아를 바로 둘러싸주는 나의 1차 펜스, 방어벽이에요. 그 가족을 내가 받쳐줘야 되고 그 가족들도 나를 받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족 너무 중요해요. 나의 행복에 있어서 가족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그러면서 이제 내가 좀 여유를 가지고 취미생활을 한다든지 또 볼런티어링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의미 있는 삶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행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여행 갔다 와서 이렇게 드라이빙 알래스카, 드라이빙 스칸디나비아 전자책도 썼습니다. 사적 영역에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어야 되고, 직업적 영역에서는 열정을 추구하는 삶. 그래서 우리 직업이 be great, 진짜 멋지게 위대한 직업이 될 수 있도록, 자기가 내가 하고 있는 직업이 중요하고 위대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도록 그러니까 하는 삶이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이제 간호교육에서 열정적으로 헤드 트레이닝, 하트 트레이닝, 핸드 트레이닝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아이스버거 빙산 이론에 의하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은 정말 이 지식과 기술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 10분의 1 정도, 나머지 10분의 9 우리가 환자에게 하는 모든 간호행위는 사실은 애티튜드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티튜드가 참 웜하트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웜하트를 기초로 해서 지식도 있고 스킬도 있는 간호사가 the best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간호사의 열정을 추구하는 이런 삶에 있어서는 21세기 인재상, 21세기에는 4C라고 제가 C를 한 개 더 붙여서 5C 인재상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creativity, innovation, 창의력, 간호교육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 저는 창의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스킬에서도 말씀드릴 때 스킬 크리에이션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새로운 거 하는 걸 두려워해요. 근데 새로운 거 해보고 환자가 더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더 잘 나을 수 있도록 우리 자꾸 새로운 거 만들어내야 돼요. 더 좋은 것. 그래서 크리에이티비티, 그죠? 이렇게 창의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간호직에서도, 간호학 교육에서도 이 크리에이티비티도 어떻게 키울까 굉장히 고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리티컬 띵킹, 프로블럼 솔빙, 우리 지속적으로 교육에서 얘기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잘하죠. 의사소통. 잘 못하기도 하지만 늘 강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콜라보레이션, 우리 콜라보레이션도 간호사 없으면 안 됩니다. 임상에서 간호사 없으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핵심 주축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케어링, 케어링은 셀프 케어링, 그 다음에 상대방 케어링, 다 포함하는 케어링. 우리가 이 케어링은 환자만 케어링이 아니에요. 나도 케어링 해야 되고요. 동료 간호사도 케어링 해야 되고요. 간호직 전체도 케어링 해야 되고요. 나의 가족도 케어링 하는 게, 케어링이 굉장히 중요한 속성이 21세기엔 되었다는 거예요. 20세기에는 독불장군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앞서 나가고 그 사람을 따라 앞서 나가는 사람 중요했지만, 지금은 서로 케어링하고 돌봐주는 역량이 아주 중요한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학문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공부도 더 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공적인 영역에서는 정의, justice를 추구한다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간호사의 삶에 있어서 justice를 추구하는 것은 저는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할 때마다 선서를 들으면 늘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찡해요. 우리 학생들은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나이팅게일 선서를 합니다. 선서면 나는 일생을 의롭게 살며 라고 시작을 합니다. 가슴 찡하죠. 직업인데 그 직업이 뭐라고, 내가 일생을 걸고 의롭게 살겠다고 선서해놓고 간호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다 선서하셨어요. 저도 선서했고 여러분도 다 선서했어요. 일생을 의롭게 살겠다. 의롭게 뭐예요? 일생을 정의롭게. 나만 아니고 다른 사람 돌보고 사회가 정의롭게 가도록 하고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하겠고 환경도 돌보겠고 미래에
미래의 인류의 후손도 돌보겠고 그런 의미를 다 가지고 나는 일생을 의롭게 살겠다고 선사하고 간호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간호사는 정의를 추구하는 삶을 사는데 아주 다른 직보다 더 편안하게 정의롭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앞서 제 이론, 제 모델에서 나온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확장시켜주는 정의, 그 다음에 평등, 이퀄리티까지 간호사는 사회 한 시민, 국가의 한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환경과 미래까지 지속 가능한 성장과 환경에 대한 헌신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간호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멋지게 사는 데는 앞에서 제가 이 사적인 영역에서는 행복을 추구하고 우리 직업 간호직의 영역에서는 열정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나 공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선사한 의롭게 살며 이 의롭게 사는 우리 참 의롭게 살아요. 우리 그렇게 막 돈 많이 벌지도 않아요. 그러나 떳떳하게 행복하게 의롭게 내일 열심히 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멋지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멋지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에서 본인들을 생각하시고 또 우리 삶을 개척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온 삶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간호교육, 간호사의 삶에 대해서 모형을 소개해드렸고 그리고 90명의 간호사들이 얘기하는 간호사로서의 행복을 말씀을 드려서 거기서 간호사 멋지게 삽시다는 사적 영역에서 행복하게 삽시다. 그 다음에 간호사 직업의 영역에서 열정적으로 삽시다. 그 다음에 공적으로 이 사회, 이 전 지구를 위해서 우리가 정의롭게 삽시다. 우리는 다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멋진 삶을 사시기를 바라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